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패키징 협업, AI GPU용 HBM3 2.5D 패키징 턴키 제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수율, 두 번째 후공정, 세 번째가 지금 IP,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수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죠. 3나노와 같은 경우는 지금 TSMC를 능가한다 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드렸고, 지금 이번에 말한 것은 패키징 예입니다. 이 엔비디아를 그 발판으로 패키징에서 이제 TSMC와 맞먹는 패키징을 지금 개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선두업체인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공정으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닌 패키징 작업. 그것은 AI용 GPU에 들어가는 HBM3의 조달과 2.5D, 그래서 인터포저 위에 패키징을 하는 칩넷 공정으로 지금 보면 되는데, 이러한 패키징 작업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AI 반도체로 사용되고 있는 A100과 H100은 지금 TSMC 4나노를 이용한 전공정과 2.5D 패키징을 모두 TSMC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용 GPU에 들어가는 HBM3 메모리는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TSMC의 패키징 사업도 일부 빼앗아오고, 그리고 AI GPU에 들어가는 HBM3 메모리의 그 캐파도 좀 잡아오고 모두 이러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TSMC의 2.5D 패키징 생산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을 해서 지금 작업처의 다변화를 추진 중인데, 삼성전자가 그 틈을 파고 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협업, AI GPU용 HBM3 2.5D 패키징 턴키 제안입니다. 턴키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HBM3와 그 패키징을 한꺼번에 자기 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효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9일 어깨는 엔비디아가 TSMC의 2.5D 패키징 생산 부족을 이유로 작업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국내외의 주요 거래선과 물량과 가격, 작업 일정을 타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엔비디아의 GPU 웨이퍼의 전공정 생산, 그래서 4나노 생산은 전적으로 지금 TSMC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TSMC에서 생산된 GPU 웨이퍼를 엔비디아가 구매를 하고, 엔비디아가 구매한 이 웨이퍼 자체를 외주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OSAT 업체에 주면 이들이 인터포저 위에 GPU와 HBM을 넣는 2.5D 패키징 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전부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TSMC가 이러한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미국의 엠코와 대만의 SPIL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HBM3의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전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대화 상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AI GPU의 후공정을 할 수 있나입니다. 삼성전자는 후공정의 힘을 더 실기 위해서 전문 조직을 2022년에 새로 설립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 삼성전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으로 엔비디아의 웨이퍼가 전달이 되면 여기서
지금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서 조달한 HBM3를 자체 패키징 기술인 iCube 2.5D의 기술로 패키징 하겠다고 엔비디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웨이퍼가 오게 되면 우리가 패키징을 한다. 그리고 HBM3는 삼성전자에서 사온 HBM3로 여기에 패키징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해당 작업을 수행할 상당한 숫자의 엔지니어 배치, 그리고 인터포저의 웨이퍼 자체 설계 제공 등 엔비디아가 관심을 끌 만한 다양한 추가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인터포저의 웨이퍼의 자체 설계 제공. 이것은 그 삼성전자 HBM3가 오는데 이 HBM3의 이 최적화된 성능을 극대화시킨 인터포저를 우리가 만들 것이고 iCube 3를 이용해서 2.5D의 칩넷 방식으로 이 패키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능의 극대화도 여기서 삼성전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제안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제안이 성공하게 된다면 두 가지 점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HBM3의 판매. 이전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지금 SK하이닉스의 HBM3를 전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 이 HBM3가 들어갈 수 있다.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패키징 기술의 인정.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지금 이러한 자체 패키징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수율. 두 번째, 패키징. 세 번째, IP.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수율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죠. 그래서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60% 수율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TSMC는 55% 그리고 지금 4나노 같은 경우는 75% 수율이 배정이 돼 있고 80%까지는 곧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TSMC가 80%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TSMC만큼은 되지 않을까 곧 생각을 하고 TSMC와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 때문에 EUV 펠리클까지 적용하게 되면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TSMC의 수율은 4나노에서 뛰어넘지 않을까, 3나노에서도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AA를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2나노에서도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GAA 3나노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다 라는 말이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 패키징 기술의 인정이 지금 되는데 이 패키징 기술이 인정이 안 되면서 반도체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오퍼를 받게 되면 엔비디아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특히 GPU와 CPU와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하죠. GPU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GPU에 대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특히 패키징 분야에서 받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인텔과 그리고 AMD 여기에서도 주문을 받게 될 때 지금 패키징 분야도 같이 번들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제안이 먹히면 HBM3의 공급을 포함해 전체 엔비디아의 AI 연산용 GPU 카드의 2.5D 패키지 물량 중 10%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함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엔비디아 요구사항에 맞춰 HBM3와 2.5D 패키지의 품질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2.5D의 패키지의 품질 평가를 통과하는 것. 지금 HBM3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떨어질 것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3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패키징 품질 평가죠. 이 패키징 품질 평가를 엔비디아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한번 받아보고 하게 되면 통과되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삼성전자 패키징 기술이 엔비디아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조차도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안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번 딜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AMD와 인텔에서 GPU와 CPU의 지금 패키징을 할 때 협상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텔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GPU, CPU까지는 어느 정도는 안 될 수는 있지만 AMD와의 협상에서는 우리 엔비디아 것도 했어.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로 불리는 엔비디아에 했는데 너희 것 못하겠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만약 이번 딜이 성사가 되면 삼성전자의 패키징을 인정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피가 큰 GPU와 CPU에 대한 패키징이 현재는 정말 중요해 가는데 이러한 그 패키징을 했다는 기록들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엔비디아의 모델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했는데 지금 이것까지 하게 되면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경기한 삼성전자 DS 부분 대표도 지난 6일 사내 메신저 위톡을 통해서 최근 삼성의 HBM3 제품이 고객사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HBM3, HBM3P는 내년부터 DS 부분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HBM3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패키징 사업을 늘리는 TSMC. 또 다른 관계자는 TSMC가 2.5D 패키지 캐파를 40%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설 작업을 빠르게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이 HBM3와 2.5D 패키지 품질 평가를 빠르게 통과하지 못하면 물량 일부라도 가져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더 발빠르게 엔비디아를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회사의 힘을 여기에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패키징 딜은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대외로 패키징 기술을 알리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이 딜을 무조건 성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아니더라도 패키징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보는 것은 패키징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범프가 없는 X큐브 범프리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16단, 18단, 24단 수준의 고단 HBM에 적용돼 패키지의 높이를 낮출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X큐브 범프리스 기술을 업계에서는 카파2카파 그리고 혹은 다이렉트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큐브 기술을 지금 대중화시켜서 브랜드화했고 이것이 범핑 기술과 합쳐져서 더욱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점이 세 가지가 뭐냐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수율, 그리고 패키징, 그리고 지금 IP. 그런데 IP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패키징과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 기술력을 키우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기술력의 이제 정점이 이번 엔비디아와 협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